지금 세계 경제가 정말 요동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아주 과감한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해외로 나간 우리 투자자들의 돈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건데요.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 타이밍을 이해하려면 일단 세계 경제라는 더 큰 판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2026년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그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건 맞아요. 3.1%니까요. 근데 이게 나라별로 뜯어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미국은 2.1%로 나름 선방하고 있는데 중국은 4.2%? 높네? 싶지만 예전 같지 않게 성장세가 계속 꺾이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장하고는 있는데 분위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PwC 보고서를 보면요.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데 안개가 껴서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예전에는 기회도 많고 위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균형이 무너져서 위험 쪽으로 무게추가 확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들이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연준 의장이 바뀔 수 있고 선거도 있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나라마다 빚이 엄청나게 늘었고 자산 가격은 거품이 잔뜩 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여기에 국가자본주의니 AI 투자니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세계적인 태풍 속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일단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1.8% 성장,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한국 경제가 이런 바깥바람,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에 너무 민감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가 기침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구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PwC 보고서에서도 정확히 짚고 있죠. 회복 사이클 초입인 건 맞는데 하방 위험, 그러니까 경기가 꺾일 위험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지금 한국 경제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수출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출에도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 수출의 거의 27%가 중국으로 갔는데 지금은 19%대로 뚝 떨어졌죠? 반면에 미국 비중은 12%에서 18%대로 확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중국에서 미국으로 서서히 옮기고 있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미국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3%예요. 자동차까지 합치면 거의 3분의 1이죠. 한두 개 품목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거, 이게 또 다른 큰 리스크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밖으로는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안으로는 회복세가 아슬아슬하고 수출 구조도 편중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영어 약자로는 RIA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데요. 쉽게 말해서 해외에 투자한 돈 이제 그만 팔고 다시 한국으로 가져와서 투자하세요. 그러면 세금 깎아줄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노리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6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22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묻어둔 돈이에요. 바로 이 돈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 RIA 인센티브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고 또 아주 강력합니다. 딱 4단계예요. 첫째, 2025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팝니다. 둘째, 그 판 돈을 우리나라 돈 원화로 바꿔서 국내로 가져와요. 셋째, 이 돈을 RIA라는 전용 계좌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4번째, 어떤 혜택이 있느냐? 원래 해외 주식 팔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잖아요. 그걸 싹 다 면제해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부가 아무 때나 들어오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기간 한정 세일 같은 거예요.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사이에 들어오면 양도세를 100% 전액 면제해줍니다. 그런데 2분기로 넘어가면 80%로 혜택이 줄고 하반기에는 50%딱 절반만 깎아줘요. 그러니까 혜택 받고 싶으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라 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와, 이거 진짜 대박 정책 아니야? 근데 과연 이 계획이 한국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기회와 리스크를 나눠서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PwC 블럭을 보면 이런 정책이 내수를 살리고 새로운 수출기를 찾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기회 요인이죠. 하지만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바로 리스크 요인들인데요. 예를 들어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원달러 환율 문제나 아직도 미뤄지고 있는 기업 구조정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던 반도체 쏠림 현상도 여전하고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결국 한국은 지금 거대한 경제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도체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당근을 이용해서 저 멀리 불확실한 바다에 나가 있는 돈의 물줄기를 안전한 우리 항구, 즉 국내 성장 동력으로 돌리려는 계산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과감한 승부수가 과연 한국 경제라는 배를 순항하게 만들어줄 순풍이 될까요? 아니면 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잠시 시간을 벌어주는 임시 방편에 그치고 말까요? 2020년 그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